(11번부터는) 이제 몇 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보시면 몇 리터인가 했으니까 무슨 문제일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화학이나 수학이 조금 약하신 분들 이거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시면 좀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실기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필기에서도 거의 이것만 제대로 마스터를 하면 한 4-5문제는 그냥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는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22번과 같은 이런 유형은 보기에 있는 말이 긴데 너무도 명확하게 틀린 단어들이 꼭 끼어 있어요. 스프링클러라는 거는 천장에 설치돼서 연기를 감지하자마자 물을 뿌리는 설비예요. 이런 경우에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초기 화재의 진화 효과가 있다. 바로 물이 뿜어지니까 초기 진화의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살수밀도와 무관하게 사류위험물에 스프링클러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사류위험물은 질식소화예요. 자, 질식소화인데 질식소화는 보통 CO2를 사용하는 분말, 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물을 어떤 상태로 뿌려도 사용할 수 있다. 물을 무상, 그러니까 안개처럼 분무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살수 밀도가 촘촘하게 이렇게 뿌옇게 나오게 되면은 물을 분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적응성이 있어요. 근데 살수 밀도가 낮으면 적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하게가 아니라 스프링클러 사류위험물에 적응성이 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 밀도랑 관계없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닿았을 때 뭐가 발생하니까? 인류는 산소가 많고 물과 닿으면 산소가 발생하니까 쓰면 안 되고요. 오류위험물은 가염물과 산소가 합쳐진 형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산소가 많기 때문에 질식소화에도 효과가 없고 물을 뿌려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물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프로판이 연소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O2 구한 다음에 O2에다가 0.21 O2랑 1 에어를 곱해주면 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고요. 자, 24번 묽은 질산이 칼슘과 반응했을 때 칼슘은 CA, 금속인가요? 비금속인가요? 금속입니다. 금속이 산과 반응하게 되면 물과 반응하는 거랑 비슷하게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산과 반응했을 때 산소가 나오는 거 산소가 나온 다음에 일단 인류위험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인류의 알칼리 금속은 산과 반응했을 때 산소가 나오지 않고 H2O2가 나옵니다. 자, 26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대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쵸? 인하점이 70도씨 이상인 제4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소환난이도 등급 1에서 5개 저장 탱크를 찾아보시면 책에 표가 있잖아요. 그 소환난이도 등급의 표를 보시면 이때에 어떤 소화 설비를 쓰는지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 출제된 문제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답은 2번이고 그 표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4번에서 설명드렸던 게 27번과 같은 내용인데 Na2O2가 뒤에 O2 있는 인류위험물이잖아요. 산소가 많은 인류위험물. 근데 앞에 나트륨이 있으니까 알칼리 금속이에요. 과산화물인 인류위험물은 일단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발생하고요. 가열했을 때도 분해가 돼서 O2가 발생합니다. 근데 육류위험물 뭐가 있냐면 H2O2, HNO3, HClO4 그리고 뭐 할로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H2O2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O2에다가 H2가 더 추가되게 하려면 산을 반응시키면 돼요. 모든 산을 반응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아세트산은 산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게 Na2O2랑 반응하면 H2O2가 됩니다. 물을 반응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가 발생하고요.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은 이것도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28번의 내알코올포는 알코올이 이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포는 거품이고요. 포는 거품인데 거품이 물하고 적당히 섞여 있어야지 물이 너무 많아지면 거품이 잘 안 생기잖아요. 수용성인 것들, 그런 거는 내알코올포를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물에 수용성이 없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1, 3, 4번은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이고 2번은 아니어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고체 가염물, 이거 지금 카페 프린트에는 도체라고 돼 있는데 도체 아니고 고체예요. 고체 가염물로 이제 연소하는 거 4가지 있잖아요. 증발연소, 뭐 표면연소, 분해연소, 자기연소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서 고르는 문제이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이거. 암기하시고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0번. 이산화탄소의 특성. 이런 보기가 긴 문제는 분명히 틀린 단어가 있다고 했죠. 자, 전기의 전도성이 있다. 전도성이 있다는 거는 전기가 통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산화탄소는 분자가 CO2예요. CO2는 C를 기준으로 O가 양 옆에 이렇게 일자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O가 당기는 힘하고 오른쪽에서 O가 당기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서로 당기는 힘이 0이 돼요. 서로 같은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탄소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런 거를 비극성이라고 합니다. 비극성인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의 전도성이 없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냉각이나 압축에 의하여 액화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보통 액화보다는 바로 고체가 되기를 더 많이 하는데 고체가 된 거를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죠. 고체 상태로 우리가 많이 보지만 사실 액체가 되기도 됩니다.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공기보다 약 1.25배가 무겁다. 이거 계산은 안 하겠지만 공기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증기 비중을 묻는 문제니까 증기 비중은 뭐랑 비교한 거냐면 산소의 질량이랑 비교한 거예요. 산소의 질량은 29고 29에 해당 물질, 지금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이산화탄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내가 숨 쉴 때 내뿜는 것도 이산화탄소고 뭐 자동차 매연도 그렇고 자, 이거는 보통 우리 숨 쉴 때 무색이죠. 그리고 무취입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분말 소화 설비에서 가압용, 추가압용 이거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 분말 소화 설비는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가정용 소화기, 그런 소화기에서 분말을 내뿜을 때 압력을 주는 가스로 이제 반응성이 없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합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가압용 가스 하면은 무조건 질소,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32번은 어떤 문제냐면 수원의 수량,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에 물이 얼만큼 필요하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물이 얼만큼 필요한지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최대 개수 5개에다가 7.8을 곱해서 구하고 옥외 소화전은 4개에다가 13.5를 곱해서 구합니다. 지금은 옥내니까 7.8을 곱하면 되겠죠? 지금 1층에 4개, 2층에 6개니까 5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5를 곱하는 거고 이렇게 곱했을 때 39 다니는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리터가 됐을 때는 얘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죠. 1미터 세제곱은 1000리터가 되니까 이거 단위 환산을 해가지고 단위 환산 빼먹지 않도록 단위 환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보기를 헷갈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자, 과산화수소를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는 H2O2이기 때문에 H2O2가 분해되면 H2O랑 O2가 나오죠. 그래서 H2O나 O2나 둘 다 위험한 물질이 아니에요. H2O는 물이고 O2는 산소고 그래서 완전히 밀접밀봉하는 거는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용기에 압력이 방출되도록 보관한다. 이렇게 하고요. 36번의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가압송수 장치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가수조, 그러니까 위쪽에 설치하는 수조, 압력수조, 압력은 또 압력을 주는 건데 고가수조에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고가수조인 경우에는 H1하고 H2를 더한 다음에 35를 더하는 거고 압력은 프레스의 P고요. P1, P2, P3에 0.35를 더하는 거고 펌프는 H에다가 H1, H2, H3에 35를 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고가나 펌프는 H라는 기호를 쓰고 뒤쪽이 35가 되죠. 근데 고가는 H1하고 H2만 되는데 펌프는 H3까지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고요. 압력의 경우에는 기호를 P를 쓰는데 P1, 2, 3에다가 끝에 35가 아니라 0.35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식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외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좀 봐두시고 차이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펌프에 대한 거잖아요. 펌프는 H를 쓰는 1, 2, 3에 35를 더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에 분말 소화약제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제1 인산암모늄은 3종 분말 소화약제죠. 이때 차단시키는 역할 HPO3고요. 1종과 2종에서는 CO2가 차단, 질식시키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었고 쉬운 문제입니다. 자, 38번의 점화원의 역할. 연소의 3요소는 가염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있는데 이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일반적으로 되는 점화열은 이제 정전기가 많이 그렇죠. 정전기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정전기도 열을 방출하는 거고 산화열도 산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고 마찰도 이렇게 비비면 손이 뜨거워지잖아요. 손을 비비면 열이 방출이 되는 건데 기화열은 주변에 있는 것을 뺏어가요. 여름철에 너무 더우면 물을 뿌려놓으면 그 주변에 있으면 조금 물이 증발되면서 시원한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물이 주변에 있는 열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열이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발열이 아니라 흡열이죠. 그러면 흡열은 주변의 온도를 차갑게 하니까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